안녕하십니까. 아파트연공장투자연구소의 돈용 대표입니다.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카네이션 요양병원 노동훈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트연 유튜브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시고. 네. 요즘 유튜브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네, 유튜브 다시 시작한 지 2주 되었고, 이제 구독자 수 이제 102명, 103명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와서 한 명 앵벌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유튜브를 지금 하고 또 페이북도 하시고 하시면서 글을 읽어봤는데 요즘 그 돈의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김밥하는 CEO 스노폭스 김승호 대표님의 책이 선정이 되었고 책의 제목이 돈의 속성이더라고요. 여기 뒤에 여기 있네요. 돈의 속성. 세상의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제목만 보시면은 그냥 뭐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 같지만 제가 지금 한 3분의 2가량 읽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 돈에 대한 철학, 삶을 대하는 자세, 또 주변 사람을 대하는 모습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고 이런 많은 것들이 갖춰졌을 때 돈이 내게 오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책을 보고 썼던 글이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의 글을 바탕으로 우리 그 아트연 도종구 대표님과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저기 그 전에 우리 그 아트연 회원분들이 이분이 누구시냐 모르시잖아요. 그냥 노동훈 원장님 카네이션인데 요양병원인데 이제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한 연역을 간단하게 뭐 한 1분 가량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저는 그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게 제가 좀 살아온 길이 좀 길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지방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 때 이제 고시원에도 3달을 살았었거든요. 고향이 어디죠? 고향은 경북 고령이고 초중고 대학까지 뭐 대구 경북에서 있었죠. 그리고 서울에 와서 이제 아무런 기반이 없다 보니까 고시원에 3달 정도도 살았었고. 고시원에? 고시원에 살았고 그 첫 달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러니 주인이 3만 원만 더 주면은 창문 있는 방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지산에도 창문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해외산 창문 없는 데가 있죠. 맞습니다. 창문 없어도 지금 임대가 잘 나오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고시원은 아시겠지만 한 평짜리입니다. 제가 키가 76인데 제가 눕고 팔을 뻗으면 다 닿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창이 없는 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3만 원 더 주니까 27만 원을 주니까 창문 있는 방으로 옮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와서 이게 돈이 없으면 너무 고달프구나라는 걸 느꼈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우리 선생님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해서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몇 채를 구입을 했었고 서울에 있는 등촌동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투자는 부산으로 하셨어요? 그 계기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고 저도 그 전문가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사자인지 아닌지는 구별할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부산에 들어갔던 계기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5만 원권이 발행이 되었었고 부산 울산 고속도로가 생기는 시기였고 그때 마침 또 부산 센텀시티에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백화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인구가 모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저의 경험인데 제가 일산에 있는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대학병원이 생기니까 만약에 대학병원이 1000병상이다. 그러면 직원이 최소한 700~800명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대학병원이 하나 생기면 그 인근에는 그만큼 주거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상권이 생기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보고 나서 이렇게 부산에 큰 백화점이 들어서면 여기 유동 인구가 얼마나 몰릴 것이며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때 들어갔었죠. 거기가 지금 뭐 기네스북에 등록된 백화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바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에 올 때 뭐 그런 이제 보증금도 없는 원룸이 아니고 고시원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제가 의사 전문의가 되고 나서 대출을 받고 지금 7년째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아파트를 그 부산에 마련했던 아파트를 하나씩 팔아서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투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고시원부터 시작했는데 결론은 이제 그 부동산을 통해서 좀 위기를 좀 넘기는 위기를 넘기고 또 병원을 더 투자하는 데도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 병원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의정부에 있고요. 그 의정부에 가시면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있습니다. 북부청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공을 하셨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의사를 안 하고 다른 거 하셨다가? 저는 그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네. 아니, 어떻게 의대를 갔냐고 할 정도로 제가 네. 그 잘 암기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하지 않고 네.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했던 그 동생들은 저는 네. 제대하고 학원을 등록했으니까 네네. 저보고 형은 놀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의대를 진짜 후보에 해서 네. 겨우 들어가서 의대 가서도 진짜 유급 당하지 않으려고 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네.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졸업을 하신 거죠? 네, 졸업했죠. 근데 전공을 그러면 전공은 비용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야, 저기 우리 그 아트현 회원분들 중에서 예, 이제 뭐 궁금하신 거, 의료 쪽으로 궁금하시다. 그러면 요청 드리면 제가 다 도와드리죠. 다 도와드리죠. 그리고 부모님 요즘에 오늘도 좀 제가 이제 이발을 하러 갔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앞에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을 그러니까 저기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돌봐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거 보면서 저기 그 미용하시는 분한테 저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돌봐줍니까? 라고 거짓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도 쉽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예전에는 그 뭐 우리가 효의 개념이 더 강했을 때는 사실 며느리들 다 모셨어요. 뭐 식사 수발, 뭐 대소변 수발, 목욕 수발 다 했는데 요즘은 그게 참 어려워요.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만큼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오시면은 요양병원에 오시면 의사,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뭐 임상병리사, 뭐 이렇게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양사.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모시기 때문에 내 부모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체계적으로 잘 모시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많지만 실제로 노력하고 잘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비뇨기 전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그 어르신들이 못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소변, 대소변이 참 힘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문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가 더 가깝지 않을까? 네,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더 강점이 있다. 뭐 내과 이런 거보다. 뭐 제가 병원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뭐 1부부터 지금 5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아트엔에 온 이유는 제가 도 대표님을 잘 알고 있고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 전에도 그 수원의 그 용통에 저도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러 왔기 때문에 오늘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승호 이제 대표님의 책에 대한 이야기 또 아트엔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는 우리 노 원장님의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싶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전문의 분들이 많이 이제 문의를 하세요. 이제 뭐 월세를 바꾸자 하고 지금 어떻게 왜 요즘에 그런 요청들이 많을까요? 저희 개인 상담을 많이 요청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문직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문직의 시대가 끝나간다. 네, 끝나간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예전에 뭐 의사, 변호사, 뭐 사자만 달면 이미 저희가 뭐 저기 시집 오시는 분들은 기본 키 3개, 아파트 키, 차 키, 뭐 이런 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3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도 키 3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요? 받을 준비하면 되나요? 받을 준비. 받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좀 많이 보는데 최근에 그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을 봤었고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런 이제 전문직이 하는 일들이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변호사, 뭐 세무사, 회계사, 의사, 심지어 약사도 대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약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인간 약사가 약을 지을 때는 뭐 처방전을 보고 약을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기계는 약 카트리지에다가 약을 쌓아 놓으면 얘가 처방전을 전달합니다. 그럼 기계가 알아서 약을 꺼냅니다. 근데 인간 약사는 100건당 1.6건의 조제 사고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약사는 조제 사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는데 없습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약이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인간 약사는 예를 들어서 재채기도 하고 하품도 할 것이고 코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손으로 약을 만진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약사는 그게 없어요. 더 빠르고 조제 오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심각합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 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암을 진단을 할 때 전문의가 암 진단율이 85% 정도가 나올 때 지금 가천의 길병원에 들어있는 왓슨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95, 6%에 왓슨은 IBM에서 만든 거죠? 맞습니다. 왓슨은 인공지능이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용으로 들어와 있고요. 더 정확합니다.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참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기 의사가 그런 기계의 보조 역할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기 뭐 의협에서 의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막고 있잖아요. 규제를 해서. 지금은 이제 원격 진료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요건 다음에 제가 좀 생각을 해오고 지금 제가 그냥 말씀 나누는 거는 그냥 더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대한의사협회의 뭐 대변인도 아니고 근데 원격 진료로도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돈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뭐 사자를 이제 있으면 전문의가 월 1,000만 원 이상 벌지 않습니까? 네, 전문의는 월 1,000만 원 벌죠. 근데 월 1,000만 원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뭐 아파트 공장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땅을 투자하든지 해서 지금 이제 월세를 이제 마련하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4차 혁명 때문에 이제 전문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승호 스노보스 대표님의 뭐 돈의 소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그 사업이나 자영업이나 뭐 직장 생활의 마지막은 결국은 이제 그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과 금융이다. 네. 그럼 요 얘기를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얘기를 2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